제조부문에서 원가가 10만원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익을 좀 붙여가지고 12만원에 팔면 잘한 거죠. 보조문에서도 원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만원 들어갔다. 원가 자체가 13만원인데 이걸 12만원에 팔았다? 겁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겁나게 배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자, 보르네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공장에는 일단 메인이 되는 게 사실은 제조부문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조부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전력부문, 뭐 수선부문은 고쳐주는 거죠. 기기 같은 거 고장나면 고쳐주잖아요. 우리 회사가 아주 나이스한 회사다. 자, 한쪽에서는 운동화를 겁나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 추리닝을 만들고 있어요. 또 트레이닝복이라고 안 했다고 또 옛날 사람이라고 또 패 죽여. 제조부문에서 원가가 10만원 들었어요. 그냥 두 개를 만드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익을 좀 붙여가지고 12만원에 팔면 잘한 거죠. 미쳤다라는 얘기다. 왜? 보조문에서도 원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만원 들어갔다. 바보짓 한 거죠. 원가 자체가 13만원인데 이걸 12만원에 팔았다? 겁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겁나게 배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자, 요거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결론부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 보조부문과 용역수 관계를 겁나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서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게 직접배우법. 즉, 보조부문 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당이랑 전력부문이랑 수선부문, 얘네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끼리의 관계는 전부 무식, 개무식. 하고, 자, 제조부문에만 겁나 배분하는 방법이죠. 계산이 단순하지만 원가 계산은 부정확하다. 자, 인식하는 건 두 가지겠죠. 단계랑 상호가 있는데, 일단 극단적으로 상호배우법, 보조부문, 얘네 간의 상호의 용역수 관계를 전부 인식하는 방법. 계산이 복잡하지만 원가 계산이 겁나 정확하다. 상충 관계가 있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배우법은 어중간한 거지만 배부 순서를 정해서, 자, 순서가 핵심이에요. 차례대로 겁나 배부함으로써 보조부문 용역수 관계를 일부 인식해요. 자, 무시, 전문인식, 일부인식. 얘는 보조부문 간의 배분 순서를 정하는데 순서를 잘못 정하면은 오히려 아무 생각 없는 게 얘거든요. 얘보다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좀 힘들게 계산했는데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 관계를 겁나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요렇게 전력부문으로 원가 안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요번 달에 식당에서 돈 원가가 100만원 들었다. 얘네들만 밥 먹었어요? 아니죠. 점심때 되면 전력부문 사람도 식당 와서 밥 먹고 수선부문 아저씨들도 와서 밥 먹는데 그걸 무시하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건 없다고 치자. 전력부문도 마찬가지. 전기를 만들어서 식당에서 쓰고 얘네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겁나 개무시한 다음에 자, 제조부문만 전기를 썼다고 치자. 수선은 고쳐주는 거죠. 식당에 가서 막 밥솥 고쳐주고 전구 갈아주고 했어요. 근데 안 했다고 치자. 얘네들 기계만 고쳐줬다고 겁나 가져간 다음에 여기만 겁나 원가를 배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거 상호배우법 먼저 볼게요. 상호배우법 전부 인식이죠. 자, 식당에서 원가 100만원 들었다. 자, 운동화 너네 밥 먹었으니까 원가 가져가세요. 추리닝 만드는데 자, 너네 밥 먹었죠? 원가 가져가세요. 전력부문 밥 먹었죠? 네, 원가 가져가세요. 수선부문 밥 먹었죠? 원가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인식하는 거죠. 전력부문에서. 자, 운동화 만드는 애들 전기 썼죠? 가져가세요. 추리닝 만드는 애들 전기 겁나 썼죠? 원가 가져가시고, 식당에서 자, 전자레인지 돌리고 밥솥 하고 모시게 하고 전기 겁나 썼죠? 가져가시고, 수선부문 예, 원가 가져가세요. 너네 수선하는 기계 돌릴 때 전기 썼죠? 마지막 수선부문 마찬가지. 너네 운동화 만드는 기계 고쳐줬죠? 추리닝 만드는 기계 고쳐줬죠?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랑 모시기 다 고쳐줬죠? 원가 가져가시고, 전력부문 너네 전기 만드는 기계 고쳐줬죠? 이런 식으로. 상호배우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 관계를 겁나 다 인식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자, 중간에 어중간한 단계배우법 있죠?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 자, 누가 1파트 하실래요? 자, 식당 먼저 할게요. 얘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자, 운동화랑 추리닝은 당연히 주는 거고 형이죠. 동생들한테는 다 나눠줘. 내리사랑. 자, 원가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이 바다 누가 하실래요? 전력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제조 부문은 당연히 나눠주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딱 나눠주러 보니까 형이네? 형한테는 안 나눠줘요. 동생한테 나눠줘요.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할게요. 수선부. 자, 운동화 고쳤죠? 추리닝 만드는 기계 고쳤죠? 그 다음에 주려고 보니까 다 형들이네? 다른 보조 부문에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계 배부법이죠. 자, 기타사항. 자, 합리적인 배부 기준은 보조문건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요번 달 식당에서 10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데 나눠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직접 배부만 한다고 칠게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밥 먹은 거 밥풀 하나, 김치 한 조가리까지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역시 뒤에서 공장장님이 패 죽일라 그래요? 잘한다 그래요? 역시 패 죽인다 그러기 때문에 대충 합리적인 방법을 하는 건데, 식당분 같은 경우는 종업원수 머릿속대로 하자. 선생님 혹시 쯔양이나 뭐 10억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없다고 치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냥 똑같이 다 2공기씩 먹는 사람들이야. 쭉! 전력 부문은 각 부문의 전력 사용량대로, 복리후생 부문은 종업원수, 이것도 사람 수에 따라 하는 게 합리적이죠. 건물 관리 부문, 건물 임차료, 보험료, 강간학비 등등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쭉 넓은 면적 쓰는 곳은 많이 가져가고 좁은 면적 쓰는 곳은 조금 가져가고,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라든지 주문 양에 따라서, 수선 부분은 많이 고치면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고친 부분은 적게 가져가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와 자, 어떤 배부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품별 원가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자, 운동화 만드는데, 자, 직접 배부법에 따라서 원가를 받아온 게 10만원이다. 그렇지만 상호 배부법을 통해서 원가를 받아온 게 12만원이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품별 원가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배부 방법 선택은 회사 전체 이익에는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예를 들고, 자, 추린이나 운동화나 추린 겁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매출액 200만원 벌었다. 공장 전체에서 발생된 매출원가, 이 안에서 뭐 어떻게 지지고 먹고 막 하는 게 문제지, 그냥 매출원가 150이라고 치자. 그죠? 이 안에서 어떻게 나누는지 상관없이 그냥 전체 이익은 50만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단기배부 선택시 주의사항. 자, 우선순위 선택시 많은 보조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부터 먼저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식당이죠. 식당 다른 사람들 다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수선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는 뭐 수선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잘못 설정하는 경우는 아무 생각 없는 직접 배부업보다 부정확한 결과가 겁나 도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계산 문제, 남은 보조부문과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전비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즉 보조부문 간 의역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직접 배부법이죠. 수선에서 절사 부분으로 겁나 배부될 제조전비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문제의 기출문제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려면 배부 전 제조전비. 자, 수선 부문 8만원, 포장 부문 6만원 가져왔고요. 조립이나 절삭은 문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하면 14만원이래요. 자, 이거를 수선 부분하고 포장 부분 각각 제조전비를 배부한 다음에 배부 후에 제조전비도 나오겠죠. 자, 겁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배부를 다 하고 나면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다 넘겨주는 거죠. 얘네들은 겁나게 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 배부한 다음에도 합계를 하면 14만원이 나가겠죠. 자, 일단 수선 부분부터, 자,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8만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우차감해서, 자, 요렇게 자, 부분별 배부율이 나와 있는데요. 포장이 50%, 조립이 30, 절삭이 20, 그래서 합계 100%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직접 배부하기 때문에 우리 보조 부문 간 용역수 관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자. 50% 없어. 전체 퍼센티지가 50%밖에. 그래서 지금 수선 부문 8만원을 불태워가지고 절삭 부문으로 가는 게 얼마인지 이걸 물어봤죠. 띠띠띠띠띠. 아까 실제 개별이랑 똑같아요.
8만원 곱하기 총분의 해당 부문. 지금 총 50%가 돼요. 자, 총 50%분의 20%. 그죠? 겁나 계산기 뚜둥이면은 32,000원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난문서의 다음 자료 중에 제조분 Y에 배부되는 보조문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한다. A 부분을 먼저 배분하고, 네, 얘는 순서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항상 순서가 주어질 거예요. 제가 방금 전처럼 역시 이렇게 틀을 밑에다 넣었는데요. A 보조부문과 B 보조부문이고 X와 Y 제조부문이 있죠. 일단 발생 원가라는 거는 배부 전이죠.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네, 합계금액 170만원으로 보이네요. 자, A 부분부터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나눠주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B 부문이 40% 가져가고요. X가 20%, Y가 40%. 총 100%죠. 자, 단계 배부법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배부하는 요 A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도 원가를 줘요. 그래서 요 A 원가, 자, 30만원 곱하기 100분의 40. 마찬가지 A 곱하기 총 100분의 20. 여기도 A, 즉 30만원 곱하기 총 100%분의 40%. 요렇게. 자, 여기 12만원, 6만원, 여기 12만원. 배부 끝났죠? 죽었어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자, B 보조부문을 원가를 다른 제조부문으로 나눠줄 건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 거 40만원이랑 받아온 게 있죠? 12만원. 그래서 두 번째, B가 배부하는 원가는 52만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B 부문의 용역을 20%, 30, 50. 자, 20%, 30%, 50% 겁나게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100%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형한테 배부할 순 없어. 따라서 20% 빼불어. 자, 전체 합계가 80%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자, 52만원을 배부하는데, 자, B 52만원 곱하기 전체가 80%예요, 여러분들. 80분의 30. 그 다음에 B 52만원 곱하기 전체 80분의, 요건 50이죠. 50. 이렇게 글씨가 좀 작지만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인다는 점. 자, 계산하시면 19만 5천원 되겠고요. 여기는 32만 5천원이 나오겠습니다. 뭐 깜빡거리네요. 아, 패 죽여 아주. 자, 일단 정답이나 찾아보자. 그래서 어쩔 거냐? 정답을 맞춰야죠. 자, Y가 받아온 거를 겁나 물어봤죠. 12만원 더하기 32만 5천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44만 5천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전체 계산해보면은, 자, B는 자기 거 40만원이랑 12만원 받아온 거 더해서 52만원 다 차감했죠. 빵이에요, 빵. 그 다음에 제조분 자기 거 40, 6만원, 19만 5천원. 자, 65만 5천원으로 겁나 계산되고요. Y 자기 거 60만원, 받아온 거 12만원과 32만 5천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104만 5천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합계 금액은 170만원이 역시 나와야 되겠는데, 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보시면은, 네, 170만원이 겁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겁나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